스위스의 첫인상은 숨막힐 듯 아름답습니다. 알프스는 마치 조용한 수호자처럼 솟아있고 햇살에 반짝이는 눈으로 뒤덮여 호수 위에는 모든 것이 꼼꼼하게 계획된 듯 완벽한 도시들이 반사됩니다. 깨끗한 거리, 정시에 운행되는 전차,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한 외관은 완벽한 질서를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완벽함 뒤에는 어떤 여행 안내서에서도 찾을 수 없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부와 분별력이 충돌하는 동네, 정해진 규칙이 아닌 지켜지는 거리, 권력과 신비를 속삭이는 이야기들. 스위스 여성들은 이러한 대조를 구현합니다. 우아하고 자연스러우며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도 존경을 받는 조용한 강인함을 지녔습니다. 요리는 단순히 초콜릿과 치즈가 아닙니다. 역사, 기후, 문화를 반영하는 강렬한 맛의 여정입니다. 관광객들은 그림 같은 엽서를 즐기지만 현실에서는 오랜 전통, 예상치 못한 의식, 그리고 눈에 띄지 않는 사회가 뒤섞입니다. 오늘은 사진이나 홍보 영상에 나오지 않는 스위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름다움과 비밀이 공존하는 나라, 모든 거리, 산, 호수마다 욕망과 권력, 그리고 신비에 대한 이야기가 깃든 나라. 잘 알려지지 않은 스위스, 관능적이고 강렬하며 놀라울 정도로 인간적인 매력을 발견할 준비를 하세요. 완벽한 도시, 현지인만 아는 혼돈 스위스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완벽한 도시입니다. 하지만 취리히, 제네바, 바젤에 가까워질수록 완벽함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깨끗한 표면 아래에는 혼돈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거리는 반짝이고 트램은 정시에 운행하며 시계는 삶의 리듬을 정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관광객이 덜 붐비는 동네에는 또 다른 현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규칙들이 누가 환영받고 누가 눈에 띄지 않아야 하는지를 결정합니다. 기회는 순식간에 나타났다 사라지고 성공과 실패의 경계는 핀머리만큼 얇을 수 있습니다. 취리히는 단순한 금융 중심지가 아닙니다. 모든 움직임이 꼼꼼하게 분석되는 체스판과도 같습니다. 고층 빌딩과 카페들 사이에서 현지인들은 마치 펼쳐진 책처럼 도시를 읽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바뀌는 비즈니스 이야기, 예고 없이 깨지는 동맹, 누구의 인생도 바꿀 수 있는 만남들이 넘쳐납니다. 아드레날린은 고함치지 않습니다. 도시가 당신에게 동등한 강도로 보상하거나 집어삼킬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의 눈에서 느껴집니다. 제네바에서는 국제적인 외관 뒤에 은밀한 경쟁이 숨겨져 있습니다. 외교관, 사업가, 그리고 시민들은 예의라는 베일 아래 공존하는 반면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은 닫힌 문 뒤에서 내려집니다. 도시 생활은 누가 말하고 어떻게 옷을 입고 언제 관찰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등 암묵적인 규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관광객은 몇 분 만에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도시는 관심과 존중을 요구하고 지역 주민들은 누가 그 리듬에 자연스럽게 적응하는지 지켜보는 것을 즐깁니다. 역사와 현대가 뒤섞인 바젤은 또 다른 차원을 더합니다. 박물관, 다리, 그리고 유서 깊은 거리들은 활기찬 동네와 대조를 이룹니다. 고요해 보이는 시장 안에는 아는 사람만 아는 가게들이 숨어 있습니다. 창의성은 생존의 도구가 됩니다. 작은 가게 주인, 거리 예술가, 그리고 기업가들은 규칙이 조용히 바뀌는 동안 즉흥적으로 해결책을 만들어냅니다. 이곳에서 도시 생활은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카페와 트램 사이에서 일상은 일상과 놀라움이 뒤섞입니다. 단 몇 초 만에 운명을 바꿀 기회를 찾은 사람들과 단 한 번의 부주의한 실수로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혼돈은 존재하지만 소리치지 않습니다. 시선, 몸짓, 그리고 제대로 된 종을 울릴 줄 아는 사람들에게만 열리는 문으로 스며듭니다. 관광객들은 종종 완벽함을 보고 도시가 안전하고 질서 정연하며 예측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치스러움은 신중함이 핵심인 신중한 지역과 공존합니다.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한 주거 지역은 생존을 위한 창의성이 필수적인 거리와 대조를 이룹니다. 모든 발걸음이 측정되고 모든 몸짓이 관찰되며 무해해 보이는 것조차 지역 주민들에게는 교활함의 시험대가 될 수 있습니다. 알프스가 멀리서 바라보는 동안 호수는 풍경 그 이상을 반영합니다. 호수는 결정, 비밀, 그리고 억눌린 감정을 반영합니다. 스위스 도시들은 겉보기에는 고요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의 삶은 강렬하게 고동칩니다.
외관의 우아함은 이곳에서 살고, 일하고, 생존하는 사람들의 피부 아래에서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이 도시들을 걷다 보면 완벽함이란 역사, 권력, 그리고 전략의 겹겹이 숨겨진 장관임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길모퉁이는 도전이 될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카페는 인생을 바꿀 만한 만남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시장, 전차, 다리에는 지역 주민만이 이해하는 보이지 않는 암호가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시계의 정밀함과 고풍스러운 거리의 고요함 속에서 스위스는 진정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숨 막힐 듯 아름다운 나라, 잘 간직된 비밀, 그리고 누구든 길을 잃을 수도 혹은 얼마나 주의 깊게 살피느냐에 따라 자신을 찾을 수도 있는 도시들 말입니다. 그들은 무너진다. 취리히, 제네바, 바젤의 질서, 정연한 거리와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한 광장을 거닐다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건물이나 호수가 아니라 그곳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도 스위스 여성들은 굳이 큰 소리를 치지 않고도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예절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 그 자체에서 우러나오는 우아함으로 말입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신중하고 자신감 넘치며 거의 자연스러우면서도 모든 눈빛, 모든 몸짓, 자신이 차지하는 모든 공간을 이해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도시를 지배하는 정밀함이 그들에게서 드러나지만 도시의 꼼꼼함과는 달리 그들의 강인함은 차갑지 않습니다. 고요하고 단호하며 강렬합니다. 제네바의 주택가를 걷다가 한 여성이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옷차림이나 화장 때문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것을 자신이 정한 리듬에 맞춰 움직이는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통제력과 결단력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비단 그녀만의 사례가 아니었습니다. 알프스의 가장 작은 마을에서도 모든 도시에서 이러한 부드러움과 단호함의 조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외모의 아름다움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그들의 존재감을 진정으로 드러내는 것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존경을 받는 방식입니다. 도시 지역에서 시골 지역으로 이동하면 신체적 특징의 차이가 더욱 두드러집니다. 북부 지역은 피부가 밝고 파란색이나 녹색 눈이 줄을 이루며 금발이든 밝은 갈색이든 머리카락이 자연스럽게 흘러내려 꾸밈이 필요 없는 자연스러운 스타일을 보여줍니다. 남부 지역에서는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의 영향이 혼합된 따뜻한 이목구비, 갈색 눈, 검은 머리카락, 그리고 자세와 걸음걸이에서 드러나는 우아하고 세련된 분위기가 두드러집니다. 지역에 관계없이 스위스 여성들은 모두 존경을 받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아우라를 공유합니다. 스위스의 우아함은 과시적인 것이 아니라 유기적인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강인함이 외모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이해했으니 그 이면에 숨겨진 모습을 살펴볼 가치가 있습니다. 스위스 여성들은 사회 구조의 상당 부분을 담당합니다. 가정을 이끌고 경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사업을 운영하고 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러한 강점은 그들이 서로 그리고 남성적인 환경과 소통하는 방식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들은 양보하지 않지만 폭력을 행사하지도 않습니다.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이 읽어내는 보이지 않는 존중의 규범이 있습니다. 이를 어기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며 그 결과는 사회적 고립이나 침묵 속의 경멸일 수 있습니다. 추파를 던지는 행위는 미묘한 예술, 시선과 몸짓으로 추는 춤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취리히에서는 미소가 초대이자 교활함을 시험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알프스 마을에서는 접촉을 신중하게 측정합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지고 명성은 어떤 물질적 부보다 더 귀중합니다. 여성들은 이러한 지형을 현명하게 헤쳐나갑니다. 언제 접근하고, 언제 물러나고, 언제 거리를 두고, 언제 관심을 보여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규칙은 불문율이지만 모두가 이를 이해합니다. 명성은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니라 사회생활의 기반이며 명성을 잃는 사람은 도시가 얼마나 용서받지 못하는지 금방 깨닫게 됩니다. 외국인들은 종종 신화에 속습니다. 그들은 제스처, 칭찬 또는 피상적인 관심만으로도 스위스 여성을 이해하기에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이 여성들은 인생이 쉬운 게임이 아니며 모든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밀함과 아름다움에 대한 매혹은 종종 피상적인 것에 대한 저항과 충돌합니다.
불문율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금방 깨닫습니다. 그들의 역학관계를 이해하지 못한 채 추파를 던지려 했던 관광객들의 이야기는 수없이 많으며 결국 경고의 이야기로 끝납니다. 실수는 방문객의 자존심에 어색하고 당혹스럽고 심지어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가정의 영역에서 여성의 힘은 부인할 수 없이 존재합니다. 어머니와 할머니는 경제적, 사회적 결정을 주도하고 여성들은 차분하고 단호하게 사업과 지역 사회를 이끌며 젊은 여성들은 전통과 자율성을 모두 유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교육이 핵심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국제적인 학업과 지역 사회의 책임을 병행하며 현대와 전통의 균형을 맞춥니다. 그 결과 우아함이나 존중을 잃지 않으면서도 사업을 운영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관계를 유지하고 지역 사회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세대가 탄생했습니다. 문화적 경계는 분명하게 인식됩니다. 예를 들어 친밀함은 즉각적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애정은 측정되고 신뢰는 얻어지며 감정은 신중하게 표출됩니다. 스위스에서 신중함은 수줍음이 아니라 사회적 생존을 위한 도구입니다. 외국인에게 차갑게 보일 수 있는 것은 실제로는 평판, 관계, 그리고 사회 구조를 보호하는 규범입니다. 인내심과 세부 사항에 대한 주의가 욕망, 그 자체만큼 중요한 로맨스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충동적인 관계는 수세기 동안 문화가 유지해온 규칙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종종 실패합니다. 강한 정서적 연결은 대개 작은 몸짓을 통해 형성됩니다. 함께 나누는 커피, 자신감 넘치는 조언, 중요한 순간에 주는 말없는 지지 등이 그 예입니다. 가벼운 추파를 던지는 것만으로도 시작이 될 수 있지만 스위스 여성의 진정한 강인함은 주변 환경을 유지하고 가족을 보호하고 말없이 경계를 정하는 방식에서 드러납니다. 유혹은 항상 성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권력, 통제력, 그리고 확실성에 관한 것이며 이러한 점이 어떤 외적인 아름다움보다 더 우리를 매료시킵니다. 제네바를 걷다 보니 한 가지 예가 분명해졌습니다. 젊은 사업가가 가게를 관리하며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그녀의 눈빛과 자세는 실수나 방해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직원들은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존중했고 그녀를 모르는 고객들조차 그녀의 권위를 감지했습니다. 작은 마을에서도 이러한 이야기는 반복됩니다. 자원을 관리하고 결혼을 주선하고 토지 거래를 협상하고 축제를 주도하고 공동체 생활을 조직하는 여성들. 여성의 강인함은 전통과 현대성이 어우러져 스위스의 많은 부분을 정의하는 균형을 만들어냅니다. 도시에서 조금 더 멀리 알프스 쪽으로 이동하면 이러한 역동성이 계속됩니다. 여성들은 가축을 돌보고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고 관광을 관리하고 문화적 전통을 보존합니다. 그들의 아름다움은 다릅니다. 더 거칠고 기후에 적응하며 햇볕과 바람에 그을린 피부를 가졌지만 그들의 개성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들의 우아함은 실용적이고 그들의 권위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결정이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마을에서 삶을 조직하는 방식에서 그들의 강인함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궁극적으로 외모의 아름다움, 강인한 인격, 그리고 사회적 규범의 조합은 스위스 여성을 하나의 기준이 되게 합니다. 그들은 외모뿐만 아니라 결단력, 강인함, 그리고 가족과 사회 구조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외국인들이 가진 인식은 더욱 복잡하고 강력한 현실과 충돌합니다. 모든 몸짓, 모든 미소, 모든 눈빛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겉보기의 평온함 뒤에는 균형과 존중, 그리고 때로는 환경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력을 유지하는 은밀한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스위스의 도시와 마을을 탐험하다 보면 아름다움은 피상적인 것이 아니고 강인함은 항상 눈에 띄는 것이 아니며 사회적 규칙은 결과 없이 깨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성들은 결정하고 유혹하고 인도할 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살아가고 숨쉬고 느껴지는 방식을 형성합니다. 그들은 단호함과 온화함, 전통과 현대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무도 감히 과소평가할 수 없는 조용한 힘을 결합한 질서의 화신입니다. 스위스에서의 식사, 초콜릿부터 미각의 비밀까지 스위스 도시들의 정밀함과 질서를 경험하고 나면 다음 놀라움은 건축물이나 풍경이 아니라 식탁에서 찾아옵니다. 스위스에서의 식사는 역사, 영토,
문화가 어우러진 하나의 의식과도 같습니다. 각 요리는 나름의 맥락과 위계, 그리고 때로는 신비로움을 지닙니다. 음식은 영양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소통의 매개체이기도 합니다.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고 동맹을 맺고 때로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열정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취리히의 한 시장을 거닐다 보니 치즈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그루이에르, 에멘탈, 아펜첼러 치즈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지역 정체성의 상징입니다. 각 치즈는 정확한 원산지, 숙성 방식, 그리고 서빙 방식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즈를 잘못 자르거나 부적절한 와인과 페어링하는 것과 같은 사소한 실수도 눈살을 찌푸리게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미각이 단순히 맛의 문제가 아니라 전통에 대한 존중의 문제라는 것을 금세 깨닫게 됩니다. 치즈가 어떻게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지 지켜보면서 초콜릿이 또 다른 주인공으로 떠오릅니다. 초콜릿은 그저 달콤한 간식이 아닙니다. 스위스에서 초콜릿은 예술입니다. 소규모 가족 운영 초콜릿부터 세계적인 브랜드 초콜릿까지 모든 초콜릿 바와 봉봉 초콜릿은 저마다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콜릿을 나눠 먹는 것은 친밀함의 표현일 수도 있고 권력의 상징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초콜릿을 먹으라고 권하는 것은 신뢰를 의미하지만 거절하거나 부적절하게 권하는 것은 거리감이나 불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스위스 요리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퐁듀와 라클렛은 일종의 사회적 의례로 자리 잡습니다. 퐁듀는 단순히 녹인 치즈가 아니라 냄비를 둘러싼 대화이며 조화로운 움직임, 인내심, 그리고 암묵적인 예절은 스위스의 질서를 반영합니다. 누구도 서두르지 않고 누구도 자기 목 이상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한편 라클렛은 고기, 감자, 녹인 치즈를 섞어 일과 즐거움을 결합한 게임입니다. 현지인들과 함께 라클렛을 먹으면 어떤 관광 가이드보다 사회적 관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더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누가 차례를 존중하고, 누가 나누어 먹고, 누가 대화를 시작하는지 관찰할 수 있습니다. 모든 몸짓이 읽히고 기록되는데 마치 음식이 말로는 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합니다. 산속의 한 레스토랑으로 향하면서 국제적인 영향력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입맛에 맞춘 요리가 지역 특산품과 함께 공존했습니다. 메뉴는 문화의 융합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암묵적인 위계 질서도 드러냈습니다. 누가 무엇을 살 수 있는지, 누가 희귀한 재료를 구할 수 있는지, 누가 외국인이 거의 모르는 레시피를 알고 있다고 자랑할 수 있는지. 스위스에서 식사하는 것은 사회적 행위였고 스위스의 규칙을 이해하는 것은 사회에 보이지 않는 층위를 헤쳐나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음식은 또한 은밀하게 로맨스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랜 친구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한 젊은이는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먹을지, 어떻게 맛을 조합할지, 언제 치즈나 초콜릿을 줄지 신중하게 선택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모든 몸짓은 욕망, 관심, 존중, 혹은 단순한 예의와 같은 신호였습니다. 강인함과 우아함을 지닌 스위스 여성들은 요리의 순간조차 명확한 메시지로 바꿔놓았습니다. 이러한 신호를 읽는 법을 배우는 것은 치즈를 제대로 자르는 법을 배우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역사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스위스 미식 문화가 왜 전통, 미신, 그리고 정밀함을 뒤섞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스위스 요리는 긴 겨울 동안 음식을 보존하고 극한 기후에 맞춰 레시피를 조정하고 지역 특산물을 존중해야 하는 필요성에서 탄생했습니다. 각 요리에는 치유 허브, 질병을 예방하는 조합, 가족이나 길드 내에서만 전승되는 기술 등 고대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시장은 이러한 전통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박물관이며 모든 구매는 역사, 문화, 그리고 사회적 전략에 대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알프스의 작은 마을들을 거닐다 보면 음식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조절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함께 음식을 나눠 먹는 이웃 모임, 가족 행사, 그리고 비즈니스 오차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누가 소속감을 느끼고 누가 목소리를 내며 누가 침묵해야 하는지를 정의하는 의식입니다. 가족 레시피를 공유하면 유대감이 강화되지만 공유하지 않으면 오히려 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스위스의 음식은 단순히 몸에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형성하고 명성을 보호하며 일상생활을 이끄는 보이지 않는 구조를 지탱합니다.
숨겨진 리듬, 예상치 못한 음악, 축제, 그리고 문화 스위스의 음식이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권력, 위계, 욕망의 무언의 언어라는 것을 깨달은 후 다음 깨달음은 거리, 홀, 마을을 가득 채우는 소리에서 비롯됩니다. 이곳의 음악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전통의 리듬에 맞춰 움직이는 사람들의 몸짓, 눈빛, 그리고 발걸음에서 느껴집니다. 모든 축제, 모든 지역 카니발, 그리고 모든 콘서트는 저마다의 코드를 가지고 있으며 그 에너지는 개최되는 도시, 산 또는 호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취리히의 나이트클럽은 언뜻 보기에는 고요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 리듬은 방문객 중 거의 이해할 수 없는 언어입니다. 일렉트로닉 음악과 실험적인 재즈가 공존하며 이러한 음악과 재즈의 조화는 사회적 결정이 말보다는 춤 동작으로 더 잘 읽히는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관찰할 줄 아는 사람들은 위계와 연대를 이해합니다. 평생 그곳에 살아온 사람들은 다가가야 할 순간, 춤을 추어야 할 순간,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 순간, 또는 그저 기다려야 할 순간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음악은 단순히 즐거움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무대를 지배하고 누가 이제 막 규칙을 배우기 시작하는지 보여줍니다. 도시 환경이 인식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목격한 후 지역 축제는 또 다른 차원을 보여줍니다. 알프스 마을의 전통 카니발과 행렬은 타악기, 춤, 그리고 수세기 전부터 이어져 온 의상을 결합합니다. 가면과 의상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역사, 전설, 그리고 지역 가문의 힘을 상징합니다. 외부인으로서 참여하는 것은 절대적인 존경을 받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공동체는 그 실수를 기억할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불문율을 어기고 수년간 속삭이는 일화로 전락한 방문객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음악은 또한 세대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종, 북, 전통악기 등 고대의 리듬이 야외 콘서트에서 현대 장르와 어우러집니다. 젊은이들은 어른들과 같은 박자에 맞춰 춤을 추지만 모든 몸짓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미소, 고개 끄덕임, 발걸음 하나하나가 보이지 않는 위계, 존중, 그리고 친밀감을 전달합니다. 모든 동작은 마치 음표 하나하나가 암호화된 메시지인 것처럼 정밀하게 해석됩니다. 도시에서 축제는 사회적 교류와 문화적 표현의 기회입니다. 서로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 서로를 알아보고 때로는 춤이나 노래, 경연대회에서 서로 경쟁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재미에 푹 빠지기 쉽지만 자세히 관찰하는 사람들은 음악이 감정의 지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음악은 날씨나 일상이 통제하는 숨겨진 긴장감, 억압된 열정, 그리고 욕망을 드러냅니다. 산으로 이동하면서 우리는 음악이 또한 영토를 보호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일부 알프스 마을에서는 자연에 대한 감사의식과 함께 전통적인 리듬이 연주됩니다. 타악기는 특정 숲이나 목초지에 오르는 것이 안전한 시기와 공동체가 특정 자원을 보호해야 하는 시기를 알려줍니다. 춤은 축제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전략적 의미를 지닙니다. 스텝, 점프, 회전은 조상과 환경에 대한 존중을 나타냅니다. 외부인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모든 동작을 정밀하게 해석합니다. 이제 우리는 음악이 사회생활을 구성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지만 욕망으로 가득 찬 더 많은 사적인 이야기들도 함께하게 됩니다. 비밀스러운 콘서트나 사적인 모임에서 음악은 일상생활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만남을 가능하게 합니다. 빛, 소리, 그리고 물리적 근접성의 조합은 몸짓, 시선, 그리고 터치를 명확한 메시지로 만들어냅니다. 스위스에서 누군가 옆에서 춤추는 것은 단순히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소통이자 유혹이며 때로는 권력이나 욕망에 대한 묵묵한 협상이기도 합니다. 한여름 축제에서 우리는 지역 밴드들이 전통 악기와 현대 악기를 한 작품에 접목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관광객들은 화려한 조명과 리듬을 감상했지만 지역 주민들은 존중의 원칙, 누가 밴드 리더인지, 누가 연주나 춤에 초대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누가 아직 배우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음표, 모든 드럼 비트는 어떤 역사책이나 관광 안내서에도 나오지 않는 위계 질서를 재확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곳의 음악은 비밀 언어이자 살아있는 유산이며 동시에 즐거움이기도 합니다. 제네바와 바젤의 클럽들은 또 다른 면을 보여줍니다. 바로 현대성이 전통을 흡수하는 것입니다. DJ들은 국제적인 장르와 지역적인 감성을 섞어 누가 참여하고 누가 비켜서고 누가 지켜볼지 결정하는
집단적인 에너지가 만들어내는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음악은 감정의 거울과 같습니다. 빠른 리듬은 결정을 가속화하고 느린 리듬은 친밀감을 불러일으키며 예상치 못한 리듬은 취약성을 드러냅니다. 각 리듬은 초대이자 경고이며 각 화음은 기회이자 보이지 않는 경계를 나타냅니다. 산, 호수, 그리고 비밀을 간직한 마을 스위스의 사회생활과 숨겨진 코드를 드러내는 리듬에 푹 빠진 후 다음 무대는 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운명을 좌우하는 자연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알프스는 단순한 시각적 장관이 아니라 그 길을 건너는 모든 이의 존경을 받는 조용한 수호자입니다. 산 하나하나는 저마다의 개성을 지니고 계곡 하나하나에는 지역 주민들에게만 알려진 생존의 이야기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정상에 오르는 것은 육체적인 도전일 뿐만 아니라 땅에 대한 경외심을 시험하는 조용한 시험이기도 합니다. 눈과 정상만 볼 줄 알았던 관광객들은 오솔길이 말을 걸고 야생동물이 관찰하고 마을 사람들이 모든 특이한 움직임을 기록하는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빙하 호수는 스위스의 완벽한 모습을 하늘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지만 기후를 이해하지 못한 채 너무 가까이 다가가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해류, 가파른 경사, 그리고 수면 아래 숨겨진 얼음은 부주의한 탐험가와 여행객들을 갇히게 했습니다. 평화로운 하이킹을 기대했던 관광객들이 갑작스러운 폭풍에 갇히게 되었지만 지역 어부나 가이드의 경험 덕분에 구조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자연이 서두르지 않습니다. 자연은 방문객들에게 적응하고 관찰하고 무엇보다도 귀 기울이도록 강요합니다. 물소리, 나무가 삐걱거리는 소리, 바람 소리 하나하나가 마치 메시지를 전달하는 듯하지만 그 메시지를 제대로 해석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알프스가 풍경을 압도하는 가운데 주변 마을들은 마치 시간이 멈춰선 듯합니다. 목조 가옥,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 그리고 세대를 거쳐 같은 얼굴들이 반복되는 시장. 그곳에서는 자연이 일상을 지배합니다. 눈이 쌓이고 녹고 동물들이 이동하고 날씨가 변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곳에서는 사회생활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찰하고 존중하고 해석합니다. 가족 갈등, 토지 분쟁, 영웅적인 구조 이야기들은 사소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동체 전체를 지탱하는 전통과 어우러집니다. 이제 자연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는 것을 이해했으니 각 모험에 함께하는 야생 동물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사슴, 여우, 맹금류는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신중한 행동을 요구하는 생태계의 일부입니다. 늑대에게 쫓기는 듯한 등산객, 10m도 차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곰을 만난 사진작가, 과학에 아직 완전히 설명하지 못한 생물을 목격했다고 맹세하는 어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각각의 만남은 알프스와 호수가 주권자임을 일깨워줍니다. 이곳에서 인류는 어떤 도시보다 더 빨리 겸손과 존중을 배웁니다. 호수에는 또한 역사적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호수는 잊혀진 전투의 장소였고 어떤 호수는 고대 탐험의 흔적과 외딴 마을을 연결했던 지하 통로에 대한 전설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설명 없이 사라진 가라앉은 물체와 물속 깊은 곳에서 되돌아오는 기묘한 메아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각 마을마다 제각각의 이야기가 있지만 모두들 너무 가까이서 보면 보고 싶지 않은 것들이 드러날 수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의 조화가 스위스를 자연과 역사가 불안하게 공존하는 곳으로 만듭니다. 가장 외딴 마을을 향해 나아가면서 우리는 일상생활이 보이지 않는 징조를 읽는 데 달려있음을 깨닫습니다. 쌓이는 눈, 바람의 방향, 강물 소리, 이 모든 것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실수를 용서하지 않는 환경에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주는 작고 비밀스러운 의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른들은 길을 잃고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장작이나 약초를 모으기 위해 특정 경로를 따라 젊은이들을 안내합니다. 모든 행동에는 무게가 있고 모든 결정은 하루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석구석을 탐험하면서 마을의 건축과 구조에도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바람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지어진 집들, 어려운 시기에 대비하여 숨겨진 식량 저장소, 그리고 지역 주민만 아는 방식으로 마을을 연결하는 길들. 각각의 요소는 수세기에 걸친 학습, 생존, 그리고 적응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규범을 모르는 외부인은 종종 방향 감각을 잃고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신체적 처벌만큼이나 무거운 사회적 제재를 받기도 합니다. 두 얼굴을 가진 도시들 알프스에서 도시 생활로의 전환은 충격적인 경험입니다. 산의 고요함은 사라지고 다른 리듬으로 고동치는 스위스가 그 자리를 채웁니다. 눈 덮인 봉우리 사이에 숨은 것이 아니라 유리로 된 건물들,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한 전차, 그리고 모든 것이 통제되는 듯한 거리들 사이에 자리 잡은 스위스. 계곡이 존경을 받았다면 도시는 다른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바로 침묵의 감시입니다. 눈에 띄지 않지만 분명히 느낄 수 있는 감시입니다. 취리히는 첫눈에 반하는 곳입니다. 언뜻 보기에 이렇게 질서정연한 도시가 긴장감을 조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모든 것이 깨끗하고 모든 것이 비싸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돌아갑니다. 기차는 절대 지연되지 않고 거리는 반짝입니다. 은행 사무실은 신중해 보이지만 모두가 금융 비밀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비밀은 결코 세상에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취리히는 소리 없이 움직이는 우아한 거인입니다. 하지만 몇 걸음만 더 걸어가면 도시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자신을 작게 느끼게 했던 풍경에서 벗어나 이제는 누군가가 자신을 감시하는 듯한 환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취리히에서는 아무도 당신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지만 모두가 계산에 몰두합니다. 사람들은 헤드폰을 끼고 바쁘게 마치 실제보다 더 중요한 삶을 사는 듯 빠르게 걸어갑니다. 하지만 그런 경직성이 무너지는 곳도 있습니다. 어떤 동네에서는 밤이 되면 완벽함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고도 없이 철창이 나타나고 표지판도 없는 철문이 열립니다. 사람들은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을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음악은 스위스의 정적을 거의 반항적인 고동으로 깨뜨립니다. 이곳은 아무도 당신의 이름, 직업, 사연을 묻지 않는 곳입니다. 심지어 경찰조차 지나쳐 가는 곳입니다. 개입하면 기묘하고 거의 말로 표현되지 않는 평형이 깨질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자유는 산에서처럼 절대적이 됩니다. 하지만 다른 분위기입니다. 더 퇴폐적이고 더 인간적입니다. 취리히에 이러한 이중성이 있다면 제네바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네바는 숨 쉬는 공기 속에서조차 외교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이곳은 가장 중요한 기관들이 자리 잡은 도시로 값비싼 정장 차림에 전 세계 각지에서 온 악센트가 뒤섞인 곳입니다. 낮에는 모든 것이 격식과 중립을 유지합니다. 사람들은 중요한 인물이라는 아우라를 풍기며 움직입니다. 손목에는 시계가 반짝이고 차들은 조용합니다. 카페에는 협상처럼 들리는 대화가 가득합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제네바는 숨겨진 깊이를 드러냅니다. 취리히의 밤 문화가 은밀해 보이는 것처럼 이곳에서는 거의 제2의 사회 시스템입니다. 낮에는 인권을 논하던 외교관들이 밤에는 어둡고 규칙도 다른 술집에 나타납니다. 도시 전체가 변합니다. 자유가 극단으로 치닫고 거의 제약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우아함과 금지된 것이 공존하는 거리도 있습니다. 이곳에서 감시는 사라지지 않지만 다음 날 아무도 언급하지 않아도 모든 일이 자연스럽게 진행되도록 충분히 느긋하게 허용합니다. 호숫가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상징적인 경계 역할을 합니다. 한쪽에는 깔끔한 호텔들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는 젊은이들이 사는 작은 아파트들이 있는데 그들은 잠시나마 사회적 통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구석구석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제네바는 이러한 혼합 속에서 자연스럽게 숨쉽니다. 마치 외교의 이면에는 또 다른 현실의 층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한 듯합니다. 바젤을 향해 여정이 계속되면서 그 느낌은 다시 한번 변합니다. 바젤은 다릅니다. 마치 취리히의 엄격한 완벽함과 제네바의 차가운 우아함을 거부한 듯 더욱 예술적이고 실험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국경도시라는 점은 바젤의 정신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이곳에서는 독일과 프랑스의 삶이 뒤섞이고 그 교차는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사람들은 더욱 직설적이고 에너지는 더욱 자유롭습니다. 거리는 세련되지는 않았지만 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바젤은 바로 이러한 이유로 스위스의 이중성이 가장 두드러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부가 지배하는 두 도시에서 온 바젤은 문화가 그림자를 품을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각 건물에 누가 사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동네와 미술관이 공존합니다. 숨겨진 작업실, 허가 없이 창작자들이 작업하는 공간, 창고에 있는 임시 술집, 그리고 어떤 법도 없는 듯한 나이트라이프가 펼쳐집니다. 세 도시 모두에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스위스는 모든 것을 규제합니다. 다만 무시하기로 한 것만은 제외하고요. 바로 그것이 이곳의 도시 생활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스위스에서는 금지된 것이 항상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냥 용인되기도 합니다. 소란을 일으키지 않는 한, 조화를 깨지 않는 한, 마치 국보처럼 국가가 수호하는 완벽함의 이미지를 위협하지 않는 한 말입니다. 취리히에서 이러한 관용은 경제적 삶과 성적 자유가 개방적이고 합법적인 지역이 공존하는 거리에서 드러납니다. 꼼꼼한 조직으로 운영되는 홍등가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즉흥적인 것은 하나도 없고 혼란스러운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규제되어 있지만 방문객들이 불안하거나 위축되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설계된 듯합니다. 마치 스위스가 다른 나라들이 숨기고 싶어 하는 것에 효율성을 적용한 것 같습니다. 제네바에서는 비밀이 외교적인 수단이 됩니다. 대화가 기록되어서는 안 되는 술집이 있습니다. 낮에는 절대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사람들이 만나는 장소가 있습니다. 우아하고 신중하게 균형을 이룬 이중 생활입니다. 여기서는 단순히 쾌락만이 아닙니다. 권력, 비공식적인 합의, 상호 호의에 관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는 너무 많은 이야기를 알고 있으면서도 결코 말하지 않는 손이 제공하는 술이 함께합니다. 바젤의 이중 생활은 더욱 예술적입니다. 창의성이 이 나라의 경직성에 맞서는 무기처럼 보이는 곳들이 있습니다. 음악가, 작가, 학생, 이주민. 모두 일종의 침묵의 반란 속에 뒤섞여 있었습니다. 외침으로 표출된 반란이 아니라 낙서로 가득 찬 공간, 즉흥 공연, 그리고 3일 내내 이어지는 듯한 파티로 표현되었습니다. 아무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놀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바젤에 이런 분출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도시든 이러한 패턴은 반복됩니다. 효율성은 눈에 보입니다. 반면 자유는 표면 바로 아래에 숨겨져 있습니다. 바젤이라는 도시가 그토록 불안한 이유입니다. 스위스 시계처럼 정밀하고 정확하고 완벽하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톱니바퀴에는 어두운 구석이 있습니다. 완벽함과 양립할 수 없어 보이는 모든 것이 자리를 잡는 공간입니다. 때로는 합법적이고, 때로는 용인되고, 때로는 무시됩니다. 깨끗한 거리, 고요한 강,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한 다리를 걷다 보면 무언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스위스에서 완벽함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층입니다. 고도로 윤이 나는 표면입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표면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드러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릴 수 있습니다. 진정한 도시 스위스는 이러한 모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랑하는 것과 감추는 것 사이, 침묵과 숨은 소음 사이, 효율성과 방탕 사이. 즉각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일단 보면 잊을 수 없는 대조입니다. 그토록 완벽한 모습 뒤에 숨겨진 비밀 얼음과 사치 속에서 살아남은 전통을 탐험하다 보면 스위스의 깨끗한 외관 뒤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축제, 의식, 그리고 가족의 규율에 대해 우리가 살펴본 것들은 완벽함에 숨겨진 이면이 있는 나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질서를 요구하는 바로 그 땅이 다른 나라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자유를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산이 존중을 가르치고 축제가 화합을 보여준다면 스위스의 비밀스러운 삶은 매혹적인 모순을 드러냅니다. 관광객과 멀리 떨어진 동네에서는 모두가 자기 방식대로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간섭도, 즉각적인 판단도 없습니다. 관용은 극단적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부끄러운 일로 여겨질 일도 이곳에서는 묵묵히 받아들여집니다. 아무도 지나치게 설명하거나 너무 많은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질서는 보이지 않는 자유와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에 따르면 특정 국가의 관습이 외국인에게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침묵에 대한 존중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거의 신성한 규칙입니다. 기차, 거리, 사무실에서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은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편안해 보이는 통제의 분위기가 있지만 이 규칙이 모든 사람이 사적인 공간에서는 원하는 대로 행동하도록 허용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정밀하게 규제하는 바로 그 사회가 개인적인 문제로 여기는 것들은 조심스럽게 무시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작은 세부 사항들에 있습니다. 몇 달 동안 마주치지 않으면서도 은밀한 몸짓을 나누는 이웃들, 모두가 이해하는 불문율. 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암묵적인 허락을 받고 방문하는 정원. 국가의 효율성은 이러한 사회적 변칙성과 공존하며 아무도 이를 정당화해야 한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외적인 완벽함은 내면의 자유와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균형을 이룹니다. 침묵의 관용에 대해 언급했으니 이러한 공존이 눈에 띄는 동네들을 살펴볼 가치가 있습니다. 어떤 도시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자신만의 세계를 소유한 것처럼 보입니다. 고급 카페와 눈에 띄지 않는 조용한 바가 공존하는 곳도 있습니다. 레스토랑에는 지역 주민만 아는 테이블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웃들 사이에 떠도는 이야기들은 다른 유럽 도시에서는 있을 수 없는 만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비밀은 흔한 일이 되어 아무도 그것을 공개적으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이중생활은 도시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골 마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을 엄격하게 지키면서도 사생활에서는 방문객이 상상도 못할 자유를 허용합니다. 어떤 마을들은 고립되어 있기에 사적인 관습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눈에 보이는 규칙은 명확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규칙은 더욱 놀랍습니다. 이러한 조합은 매혹적이면서도 당혹스럽고 효율적인 사회를 만들어냅니다. 스위스가 이러한 자유를 갈등 없이 어떻게 관리하는지 보면 불안감이 느껴집니다. 아무도 명시적으로 감시하지 않고 새로운 규칙을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비밀스러운 삶은 암묵적인 합의에 불과합니다. 문화 자체가 무엇을 허용하고 무엇을 무시해야 하는지 정의하기 때문에 누구도 제한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스위스의 완벽함은 은밀하면서도 관대합니다. 바로 이러한 완벽함이 해외에서는 호기심과 불안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의 조화를 살펴보았으니 이제 국가적 특징들을 살펴볼 가치가 있습니다. 의례에 가까운 시간, 엄수에 대한 집착, 거의 종교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극도의 청결함, 그리고 외부인에게는 터무니없어 보이는 정밀함 말입니다. 모든 몸짓은 신중하고 모든 행동은 계산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비밀을 간직하고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자유를 누립니다. 이러한 모순은 성가신 것이 아니라 균형의 일부일 뿐입니다. 시장, 카페, 도시공원은 이러한 이중성을 반영합니다. 공적인 삶은 깔끔하고 질서정연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외국의 논리에 어긋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은밀한 만남, 독특한 취미, 공적인 규범과 뒤섞이는 개인적인 의식들. 이 나라가 사생활을 너무나 엄격하게 보호하여 많은 미스터리가 여전히 풀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호기심이 커집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반문화도 잊을 수 없습니다. 낮에는 조용하고 통제된 것처럼 보이지만 밤에는 또 다른 차원이 드러납니다. 주류 밀매점, 개인 파티, 비밀 회의는 절대적인 자유가 규율과 충돌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각자 무엇을 드러내고 무엇을 숨길지 결정합니다. 사회는 표면적으로는 흠잡을 데 없지만 사생활에서는 무한한 두 세계 사이를 떠도는 듯합니다. 사생활과 비밀 유지는 문화의 일부이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무해해 보이지만 이러한 철학을 구현하는 일상적인 의식들도 있다는 점을 언급할 가치가 있습니다. 집에서 혼자 식사하고 조용히 걷고 사생활을 위해 창문을 닫는 것 등은 모두 개인의 자유에 대한 깊은 존중을 보여줍니다. 규율과 통제는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각자가 스스로 지키기로 선택한 것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계 욕망, 그리고 좀처럼 깨지지 않는 코드 시간을 초월하는 듯한 알프스와 호수들을 탐험한 후 스위스의 완벽한 외관 아래 고동치는 친밀한 삶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이곳에서 욕망은 보이지 않는 규칙 안에서 움직입니다. 취리히나 제네바에서는 눈빛 하나가 1000마디 말보다 가치 있고 작은 몸짓 하나하나가 매력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신뢰를 깨뜨릴 수도 있습니다. 시끄러운 게임이 아닙니다. 신중하고 계산적이며 조용한 강렬함으로 느껴집니다. 방문객들은 아주 작은 신호의 힘을 거의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마치 의도와 욕망의 정확한 지도처럼 그것을 읽습니다. 알프스 마을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겨울로 폐쇄된 공간은 가족과 이웃 사이의 친밀함을 오래도록 이어갑니다. 이곳에서는 평판이 어떤 충동보다 더 중요합니다. 오해된 말이나 부적절한 접촉만으로도 소문이 커지고 멈출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로맨스는 과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비밀스러운 곳에서 나무집의 은밀한 분위기 속에서 혹은 텅 빈 발소리가 메아리 치는 눈 덮인 길 위에서 비밀을 간직하며 살아갑니다. 사생활은 일종의 보호이며 모든 행동은 공동체의 실질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공간과 평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니 현대성과 전통의 조화가 모든 관계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에서 익명성은 자유를 선사합니다. 만남은 빠르게 이루어지고 욕망은 사회적 감시 없이 충족됩니다. 하지만 도시에서도 암묵적인 규칙이 상호작용을 이끕니다. 예의, 신중함, 그리고 신호 읽기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몸짓은 단순해 보이지만 존중과 힘의 척도입니다. 메시지, 미소, 예상치 못한 접촉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무언가에 불을 붙이는 불꽃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곡과 외딴 마을에서는 욕망이 다른 강도로 경험됩니다. 기후와 일상이 강요하는 물리적인 친밀함은 감정을 증폭시킵니다. 모닥불 옆에서 나누는 따뜻한 포옹, 눈 덮인 길에서 나누는 은밀한 대화, 또는 출근길에 잠시 머물렀던 눈빛은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서두를 필요가 없지만 모든 행동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감정과 신중함의 균형을 맞추는 법을 배우며 공동체가 관찰하고 기억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실수는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 드러나는 것은 스위스의 관계가 열정이 존중과 암묵적인 규범과 어우러지는 매혹적인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친밀한 삶은 비밀과 소수의 사람만이 감히 어길 수 있는 규칙과 함께 강렬하게 살아갑니다. 욕망은 시끄럽지 않지만 조용히 타오릅니다. 외부인에게는 거리감이나 차가움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스위스 사람들이 사랑하고 연결되고 신뢰하는 방식을 정의하는 신호, 인내, 그리고 정서적 강인함의 그물망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고 통제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나라에서 관계는 강렬함, 욕망, 그리고 열정이 여전히 인간적이며 놀라울 정도로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